네, 안녕하세요. 확률론과 미분기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피스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이, 음, 일단은 그냥 쭉 할 생각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자꾸 여기저기 딴 데서 어드밴스 토픽을 먼저 보고 오셔가지고, 약간 근질근질한데, 서피스 버리고 그냥 쭉 넘어갈까? 리원기하러? 약간 근질근질한데, 그래도 이제 서피스에서 뭔가 배우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음, 제가 제 아이패드를 공유해서 지난번처럼 이 노트를 보고 디스커션을 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었죠. 이제 DNP, 그, DNP가 쉐이프 오퍼레이터인데, 용어가 이랬죠. 그러니까, 가우스 맵이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노멀 벡터를 어사인 해주는 게 가우스 맵. 그리고 그 녀석의 디퍼렌셜을 봐서 이 공면이 어떻게 휘어져 있냐를 관찰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 DNP라는 게, 약간 또 다른 레퍼런스에서는 쉐이프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하죠. 마이너스 DNP가 쉐이프 오퍼레이터랑 같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뭐 저희는 혼용해서, 저는 안 헷갈리니까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가우스 맵의 디퍼렌셜 또는 쉐이프 오퍼레이터, up to sign,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뭐, 노멀 커베처 정의했고, 디터미넌트로 가우시안 커베처 정의하는 것과, 프린시펄 커베처의 평균으로 미인 커베처 정의하는 것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 커베처를 기준으로 이제 그 포인트가 공면에서 어떻게 생겼냐를 간단하게 말해주는 이런 형용사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엘립틱, 하이퍼볼릭, 파라볼릭, 플레이너. 그래서 이제 엘립틱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볼 모양이고요. 가우시안 커베처가 포지티브인 케이스, 하이퍼볼릭은 가우시안 커베처가 마이너스인 케이스. 그래서 그 두 가지 휘어져 있는 방향이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장점 스타일이고요. 파라볼릭은 이제 가우시안 커베처가 0이에요. 그러니까 프린시플 커베처 중에 하나는 0인 상황. 근데 DNP라는 맵 자체가 제로 맵은 아닌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좀 구분되죠? 플레이너랑. 네, 예제가 이제 실린더가 파라볼릭이죠. 네, 실린더가 모든 점이 파라볼릭인 서피스고요. 근데 DNP는 0이 아닙니다. 프린시플 커베처가 0이 아닌 방향이 있어요. 그런 예제고. 플레이너는 뭐 플레인이 해당되는 예제고요. 근데 플레인이 아니어도 이런 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하면은 이그젬플 얘기가 여기 있는데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플레인의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쉐이프 오퍼레이터가 0, 제로 맵이고요. 그 스피어의 경우에는 계산해 보면 1이 나오니까 모든 점에서 엘립틱 실린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오고요. 하이퍼볼릭 패러볼로이드는 0에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네. 그 근데 모든 점에서 마이너스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어쨌든 이 점은 확실히 마이너스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이거 뭐 계산하는 거야. 뭐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간단한데,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라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잡기도 너무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커버처 계산할 때, 가우스 맵을 먼저 찾아야 되죠. 가우스 맵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이 DNP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DMP 계산을 커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잡아가지고 이 알파 프라임 제로에 해당되는 아웃풋을 찾아서 이렇게 일반적인 알파 프라임 제로에 대한 아웃풋을 찾으면은 이렇게 DNP가 어디로 가는지를 딱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원점에서 아이겐밸류 두 개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2 곱하기 2랑 마이너스 2가 프린시펄 커베처가 되죠. 네. 사실 근데 이거 DNP로 했으니까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뭐야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컨벤션만 맞춰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엄빌리컬 포인트라는 또 이제 재밌는 분류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 프린시플 커베처가 같은 경우입니다. 네. 근데 투 디멘셔널 그러니까 DNP가 2x2 오퍼레이터인데 아이겐밸류 두 개가 같으면 그냥 하나짜리 오퍼레이터가 되죠. 네, 그래서 모든 디렉션이 프린시플 디렉션이 되는 아주 특별한 포인트가 됩니다. 엄빌리컬 포인트가. 네. 음, 그,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엄빌리컬이 그거잖아요. 배꼽? 그 주변?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죄송한데, 네. 네, 저도 그 찾아봤었거든요. 그 단어가 이게 뭐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배꼽이라고 나와 있던데, 왜 이게 배꼽이 연상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뭐, 그냥, 모든 네, 방향으로 노멀 커베처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배꼽이 그렇게 연상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모든 점에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으로. 지금, 네. 내 뭐, 배꼽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네, 알아서.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네. 이거는 그냥 이름이니까요. 네. 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름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네.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툭 튀어나온 거를 연상을 시키는데, 그, 노말 커베처를 이렇게 쭉 돌려도 항상 같은 정도만큼 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저 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시메트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되게 경직적이고.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이런 신기한 프로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넥티드 서피스가 있는 경우에 커넥티드는 이제 토폴로지니까 그냥 대충 직관으로 넘어가고요. 그 모든 포인트가 엄빌리컬이면 이거는 스피어든지 플레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네 이런 프로포지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증명을 보시면은 증명 재밌어요. 되게 그 네 아주 클레버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점에서 엄빌리컬이라고 하면은 왜 저는 그러니까 플레인이나 스피어 그 자체가 될 것 같은데 왜 거기에 포함된다고 서술을 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커넥티드 그 로, 서피스 자체가 닫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서피스 뭐 반구만 취해도 모든 점에서 엄비리컬이잖아요. 엄비리컬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것도. 네, 서피스의 정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닫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끝나야 될 이유도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증명은 한번 보세요. 증명 되게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증명이. 네.
근데 딱히 뭐, 이 증명에서 뭘 시사점이 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증명을 보셨으면은, 증명을 보고 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셨거나 하면은 나눠주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 증명에 대해서 딱히 할 코멘트는 없습니다. 이 증명 전략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어,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 그러면은 이 평면을 구의 어떤 특수한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미묘한 질문이네요. 네. 그게 구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데, 그, 왜냐면 성질이 많이 다르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냐면, 구의, 구의 반지름을 계속 키우잖아요? 그럼 얘가 점점 평면에 가까워지긴 합니다. 로컬하게. 네. 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유사하기는 해요. 네. 근데 구하고 이 평면하고는 보통 이제 그 미분기하에서는 다른 클래스로 취급을 합니다. 커베처가 0인 모델, 커베처가 포지티브인 모델 이렇게. 음. 네. 근데 이 지금 그 움베리칼 곡면 분류로 생각을 하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지름을 무한대인 구를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평면이랑 좀 같은 심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좀 네. 신기해서 네, 그쵸, 그쵸. 비슷한 여쭤봤습니다. 면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반지름을 리밋을 취해버리면 이제 지오메트리의 성질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하나는 플랫하고 하나는 아니니까.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증명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은 아이디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그렇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그 새로 올린 노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 올린 노트의 시작 부분. 맞죠? 네. 새로 올린 노트의 시작 아, 저기 부분. 교수님 죄송한데요. 네네. 저기 방금 노트 제일 마지막 줄에서 네. 그 스테이먼트 이거 따로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커넥티스 때문에 이 글로벌한 스테이먼트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저기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저기 프라포지션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거를 읽어보시면 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우리 서피스가 그 커넥티드 코디네이트 네이버호드 하나로 덮인다는 조건을 건 적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된 어, 거죠. 아, 네네, 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네, 서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음, 근데 어쨌든 커넥티드 코디네이트 네이버호드는 잡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멋진 아규먼트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스피어 또는 플레인이다라는 걸 보여요. 어, 네, 네. 그 음, 다음에 다른 코디네이트 네이버호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겹치게. 그러면 이제 얘랑 네, 얘랑 같은 스피어 또는 플레인의 일부여야 하거든요. 네, 커넥티드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커넥티드, 네, 네, 그래서 커넥티드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빠지는 데 없이 다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음, 글로벌하게 S는 스피어 또는 플레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써져 있는 게 regular surface가 connected 하면 path도 connected 하다 요 얘기인 거죠? 음, 근데 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을 네, 해야 편하게 돼요. 네, 이용을 안 하면은, 아, 이걸 이용을 안 하면은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람다가 0이 아닐 때 딱 이렇게 추리는 거 보고 한번 감탄해 주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한다고? 네. 네. 이렇게 딱 요 점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이게 되는 걸로 스피어라는 걸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커브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이 파트는 뭐, 그냥 사실은 리마크 수준이고요. 뭐, 제가 뭐, 대단히 뭘 달아놓은 건 아닌데, 근데 이거 강성호 선생님이 막, 한번 막 조사해 보셨잖아요. 그 아, 네. 카테노이드의 어심토틱 커브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보면은 네. 재밌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네. 그려보면은, 네. 손으로 계산하면 짜증나지만, 네. 그 AI 시켜가지고 계산해서 여기 한번 그려줘, 여기 한번 그려줘 이러면 그, 그 생각지 못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프린시플 디렉션이 그거 라인 오브 커베처 그거 얘기하는 거고 어심토틱 디렉션은 노멀 커베처가 0인 거. 0인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커버처인 요 세드를 보면은 요 대각선 방향을 취하면은 그 DNP를 취했을 때 0이 됩니다. 이게 딱 그 아이겐밸류가 정확하게 상쇄가 되면서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디렉션이 어심토틱 디렉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프린시플 디렉션은 이제 요 방향으로 제일 많이 꺾여 있는 거, 반대 방향으로 제일 많이 꺾여 있는 거 해서 요 파란색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시플 커브라고도 부르고 라인 오브 커브처라고도 부르는 게 이제 알파 프라임이 프린시플 디렉션을 따라가는 경우, 네, 가장 많이 휘어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경우고요. 어심토틱 커브는 이제 알파 프라임이 항상 어심토틱 디렉션을 따라가는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랑 별개로 하나 이제 또 특수한 커브의 예제로 이제 지오데식을 여기서 뜬금없이 정의를 하는데 이 알파 더블 프라임이 서피스와 노멀이라는 조건으로 지오대식을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충 아이디어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 서피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알파를 따라서 움직였을 경우에 가속도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서피스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노멀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뭐 지구의 그거를 구심력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잠깐만요. 네. 여기 지오대식에서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지오대식 얘기할 때 저 가속도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기본적으로 유닛 스피드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가속도 얘기를 하려면 속도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네. 근데 여기서 속도의 크기는 유닛이라고 세팅을 해놓고 저렇게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음, 근데 유닛이 자동으로 될 텐데. 아닌가? 아, 그런가요? 네, 알파 더블 프라임이 노말이려면 네. 스피드가 컨스턴트여야 할 거거든요. 유닛은 아니어도 되는데. 아, 네. 그러니까 네. 네, 유닛은 아니어도 되는데, 네. 알파 프라임의 랭스는 컨스턴트여야 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네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그 확인해봤는데 이 TUV 요 그림에서 네,
이제 네. 알파 더블 프라임이 그 이제 V랑 이제 노말이다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이거 뭐야 지오데시 커베이처 0이다만 쓰면 이제 V랑 수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더블 프라임 노말 투 S까지 나오려면 T랑도 수직이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닛 스피드 그 컨스턴트 스피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오, 네, 네. 김록기 음, 선생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 합니다. 네, 네, 다행이다. 네, 네. 아, 한글 진짜 못 쓴다. 근데 지오데식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약간 좀 책마다 좀 제가 본 레퍼런스들은 좀 다르게 적혀 있었어가지고 어디는 뭐 패러렐 트랜스포트로 적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음, 그냥 최단거리로서 정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의가 다 동치인 건지 아니면은 좀 그 좀 맥락마다 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게 맥락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여기서는, 여기 공면에서는 다 같습니다. 네. 네, 다 똑같은 정이고요. 어, 네. 다 똑같은 정이고, 웬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서술해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구분을 해가지고. 알고, 네, 정수민 선생님이 보셨던, 이거랑 이거 다른 얘기 아닌가? 다른 정의 아닌가? 를 싶은 것들이 정말로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웬만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근데 일단은, 공면 기하, 여기 레귤러 서피스가 R3에 들어있는 상황에서의 지오대식은 이걸로 정의하면은, 네, 다 유니버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파 더블 프라임이 노말이다. 이것과,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간 개 흉내낸 거. 프렌의 프레임 흉내낸 서피스에서의. 네. 근데 커브의 노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서피스의 노말을 가지고 그 이제 프레임 필드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아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T가 이제 왜 T인지 아시겠죠? 탄젠트. 네. 탄젠트고 U는 이제 노말. 노말인데 솔피스의 노말을 취하는 거예요. 커브의 노말이 아니라. 네. 그래서 탄젠트 벡터와 서피스의 노말이 있으면 이 둘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렇게 V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걸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그냥 T 프라임 얘가 지금 파라메트라이즈드 바이 알크랭스만 취급을 하니까 T 프라임을 취하잖아요. 그럼 T는 없어요. 그러니까 U랑 V 두 개밖에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U랑 V 나온다고 하고 계수 아무거나 놓고 이 계수가 뭐냐 계산하면 이거 나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네. U 프라임도 마찬가지예요. U 프라임도 이제 U가 유닛 랭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U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T랑 V만 살아남을 텐데 이 T랑 V의 계산을 잘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네.
옛날에 저거를 한번 S2 위에서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방식대로도 이제 컬베이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해봤을 때 이제 저게 LLM 피셜로 저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왼쪽에 있는 TU 프라임, V 프라임을 TMB 프레임워크에서 봤던 프레넷셀의 그 행렬처럼 적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가운데 대각선 뚫려 있고 이제 그 네 개, 위아래 네 개만 차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저거를 폼 형태로 적으면 막 커넥션 폼과 관련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는데 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에서 K랑 좀 G가 의미하는 것들이 좀, 사실 K는 오케이인데, 저희가 보는 그냥 가우스 공률인데, G가 사실 정확히 뭔지가 그렇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음. G는 그렇습니다. 저의 G의 정체가 좀 잘 모르겠다가, 제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냥 곡선의 곡률에서 사실 컬베이처를 뺀 걸로만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물리학적인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다. 아,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T 프라임, T 프라임이 알파 더블 프라임이잖아요. 네. 알파 더블 프라임인데 그 G의 개수, G가 이제 T 프라임 V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수잖아요, 요 개수. 그러니까 G가 0이면 알파 더블 프라임이 노멀이랑 평행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 일종의 이게 지오대식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라는 거를 매저하는, 아,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오데식 커베처가 그 정도 의미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음, 그러니까 주어진 커브가 얼마나 지오데식과 다르냐. 네, 음, 오, 네, 그렇군요. 네, 그 감사합니다. 정도, 네,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딱 G가 딱 0이면 얘가 딱 없어지면서 U만 남으니까 노말이니까. 네, 서키스의 노말만 살아남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냥 툴입니다. 네, 이거는 뭐 쓸 일이 있으면 쓰면 되고. 뭐 이게 있어가지고 뭐 뭔가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해도가 막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라서 네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혹시 여기에서 이 커브 파트에서 뭐 질문이나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오데식의 저는 저 네네 음, 네,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먼저 질문 주세요. 아, 네. 저는 그 밑에 이 알파가 네. 지오대식이면 if and only if 하고 이게 다른 상수들이 0일 때 이게 세 개 조건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TMB 프레임처럼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건가 보죠? 그냥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나한테 지오데식과 네. 어시프트 커브와 프린시플 커브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요즘 기아 그러니까 뭐 리만 기아나 이쪽 파트를 보시면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어, 예. 현실적으로 뭐 쓰일 때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음, 네.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뭐 프렌드 알겠습니다. 프레임도 마찬가지고요. 프렌드 프레임도 그렇고 다르브 프레임도 그렇고 전부 이제 R3에서만 작동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관심사가 3D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코멘트나 불만이나?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 여기 이그젠플 그냥 계산 보여주는 거 없이 그냥 정리만 딱 해놓은 게그
플레인의 지오데식은 스트레이트 라인이면 전부 그렇고요. 근데 어심토틱 커브는 어떤 레귤러 커브든지 어심토틱 커브가 돼요. 왜냐면은 이제 네, 그 뭐야 노멀 커브처가 0이 되는 디렉션인데 뭐 플레인은 노멀 커브처가 없잖아요, 모든 점에서. 네. 그러니까 커브를 아무렇게나 그려도 어심토틱 커브가 되고요. 그 프린시플 커브도 마찬가지고요. 커브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디렉션이 프린시플 커브라서 스피어도 되는데 스피어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팩트로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피어의 지오대식은 대원. 네. 그리고 어심토틱 커브는 없습니다. 노멀 커브처가 0이 되는 방향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프린시플 커브는 이제 모든 레귤러 커브가 다 이제 그 프린시플 커브가 되죠. 이게 아까 봤던 이제 스피어의 모든 점이 엄빌리컬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든 디렉션이 프린시플 커버처를 얻어내기 때문에 어떤 커브를 줘도 프린시플 커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실린더는 네 이것도 재밌죠. 지오데식이 헬릭스랑 그 서클도 지오데식이고요. 그다음에 이 세로 줄도 그 지오데식입니다.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아까 전에 약간 그, 그 국면 위에서는 그 약간 지우대식의 정의가 다 이제 비슷비슷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헬릭스로 이제 삥 돌아서 가는 것보다 그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있었을 때 돌아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Z축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런 어, 그것도 면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실린더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스피어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오, 왜 색이 칠해지지? 난 안 칠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점으로 갈 때 가장 짧은 거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지오대식일 테니까 대원을 따라서. 음? 근데 얘도 사실 지오대식이잖아요. 어? 어? 네. 얘는 안 야, 짧은데? 예. 아, 얘는 그렇네요. 가장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피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어, 저게 음. 반대로 돌아간 거죠. 반대편에 네, 네, 이렇게 네, 되는 뒤로, 거죠. 뒤로. 네, 네. 그러니까 대원 중에서 짧은 호랑 그쵸. 긴 호를 정확히. 잡은 네, 그 거죠.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 이거 대원드 같이 안 생겼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점점 네. 아무튼, 점점점으로 그려주시면 네, 뒤로 넘어가게. 뒤로,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네, 네, 오. 네, 어, 이렇게. 어, 조금 낫다. 계란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어. 네. 어쨌든, 이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가 지오대식인데, 다른 지오대식은 최단 거리가 아닐 수 있어요. 어. 음, 네, 그쵸? 아, 근데 저기 그거랑도 죄송한데,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긴 호를 지오대식이라고는 부르기는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최단 거리가 아닐 뿐인 건가요? 최단 거리가 아닐 뿐인 겁니다. 네. 왜? 왜냐면 네, 알겠습니다. 데피니션에 의해서. 네, 최단 거리가 아닐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음, 지오대식의 정의가 여기서 좀 갈립니다. 지오대식이, 우리가 결국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지오대식이냐. 음,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원통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펼치면 원래 붙어있던 지점에 뭐 아랫부분을 네. 뭐 예를 들어서 윗부분을 A 프라임이라고 놓고 아랫부분을 그려볼까요? 잠시만요. 뭐, 빈 공간 좀 드릴까요? 어떻게? 뭐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좀 공간이 넓어지죠. 음, 어딨지? 이렇게 제가 또 예쁘게 한번 보이시나요? 너무 얇은가요? 조금 더 두꺼우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보이는 건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 오케이. 딱 그리고 좋습니다. 네.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여기 이제 붙어 있던 거죠. 여기랑 여기가. 그리고 여기를 B라 실린더를 그러고. 펼친 거라는 거죠? 네네네. 펼친 건데 그러면 얘를 예를 들어서 예쁘게 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가는 거랑 야, 그리고 하나요. 저 머리 좀 봐. 요렇게 가는 거랑 그러니까 이것도 펼치면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인데 네. 약간 그 차이가 아닌가 싶거든요. 오, 어차피 아, 얘는 같은 점이잖아요. 얘도 같은 점이고. 네. 그래서 같은 점 한 점에서 출발하는데 얘는 여기로 가는 거, 이게 이제 Z축 따라서 라인이 나오는 거고. 야, 그리고 네.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헬릭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면. 음. 네. 아주,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아주 감이 그 좋으세요. 정도로. 네. 네, 그 정도로. 왜 지우세요? 지금 안 되나요? 왜 지우세요? 네. 네, 예, 재밌는 상상을 아주, 했는데, 예, 네. 저거 두 개만 있어도 루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적분을 하면은 이제 또 그 스톡스 정리에 의해서 뭔가 저 선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뭔가로 바꿀 수 있고, 아, 그런 생각을 스톡 잠깐 해봤습니다. 스요렘. 아, 저는 이제 어? 스톡 스요렘 생각은 안 했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지오대식 얘기할 때 얘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배용 선생님이 딱 튀어줘가지고, 어쨌든 이제 정승민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좀 하면은, 그 지오대식이라는 게, 그, 최단거리의 심상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오대식의 정의를 취하는 거는 그 직선의 일반화입니다. 직선의 일반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우리가 그 플랫한 플레인에서의 그 직선을 보면은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고, 그쵸? 근데 직선은 항상 최단 거리예요.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특별하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은 항상 최단거리라는 것도 특별합니다. 평면에서는. 근데 방금 저희 구를 봤잖아요. 구는 두 점 사이를 잇는 지오대식 직선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가 그 지오대식의 정의를 취하는 게 그래서 뭐냐면 이 똑바로 간다라는 것 자체입니다. 직선. 네. 그래서 가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경로가 지오대식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분기하에서 지오대식을 일반화하는 방식이 그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지오대식은 사실 무조건 그럼 내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냐? 뭔가 이제 약간 외재적으로 뭔가 계산하면은 구 위에서도 그렇고 이 실린더 위에서도 그렇고 헬릭스를 따라서 가면은 돌게 되니까 변하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곡선론에서도 헬릭스 계산하면은 그 곡률이 존재했듯이. 아니죠. 근데 그래서 모르죠. 그 실린더의 주민은 느끼지 못하죠. 실린더에 다시 한 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린더의 주민은 가속도를 느끼지 못하죠. 헬릭스로 가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재적인 센스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아, 그 아니, 가속도를 못 느낀다는. 네. 네, 네. 뭐 그거를 근데 이제 약간 좀 관점이 그게 이제 제약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음. 그 제약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네. 저 강성 선생님도. 제가 사실 저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아, 저것도, 지어대식일 수 있다. 눈치 아, 빠른 선생님, 진짜.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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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되죠? 적어도 지오대식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무한히 많습니다. 실린더에서 두 점을 잇는 지오대식은 다른 게 무한히 많아요. 네. 지금 강 선생님 딱 보여주신 것처럼 저 각도를 계속 틀면 되거든요.
네, 음. 됩니다, 저거. 미묘하죠? 어, 어, 근데 저게 왜 저는 지우대식이냐, 잘라가지고 펴가지고 직선이면은 왜 지우대식이냐,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죠. 네, 아무튼. 네, 배동 선생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요거 그리고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건데요. 약간 네.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든 건데, 구는 평면이랑 뭐, 아이소몰픽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잘해야겠지만, 원통, 네. 네네네. 그러니까 1대1 대응하지 않잖아요. 네. 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것도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아, 네. 네. 한 점이 빠져야 되잖아요. 네네. 네. 한 점을 빼고는 할 수 있는데, 평면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한 점이 들어가면, 네, 그게 한 점 때문에 안 되는데, 원통 같은 경우는 뭐 뚜껑이 없다고 치면, 얘는 그냥 펼치면 이제 평면처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오데식을 할 때 저걸 직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뭐 평면에다가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없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이게 네, 그거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랑 평면을 뭐 한 점을 빼면 대응이 된다. 이거 굉장히 불분명한 스테이트먼트예요. 네. 아, 네네. 네, 그거는 나중에 조금, 필요하다면 얘기를 네네. 해가지고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게 뭔지 얘기하는 거, 대화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 실린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린더도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 차이인 거죠.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은 이렇게 원인데 한 점을 똑 떼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플레인으로 쫙 대응을 시킨 거고. 네네.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지오대식을 찾지는 않잖아요. 네, 그쵸. 네. 얘를 가지고 지오대식을 찾지는 않잖아요. 안 찾아지고. 네. 네. 근데 실린더는 제가 된다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펼쳐가지고 저렇게 직선이면 얘가 지오대식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끄덕끄덕 했잖아요. 맞다고. 네네. 네. 무슨 차이일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 네. 하나는 이제 실린더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쭉 펼쳤어요. 얘는 괜찮대. 근데 가우스, 근데 스테레오그래픽 가우시안 그게 테스트, 커버처에 따라 그렇게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닌가? 다른 게 가우스 맞겠죠. 동물이, 근데 뭐가 문제냐고. 아. 네. 다른 게 맞겠죠. 우리가 다른 건 알고 있잖아요. 이거 왜 다르냐고요. 본질적으로 왜 원, 다르냐고. 둘 다 비슷해 음, 보이잖아요. 왜냐면 스피어에서 한 점을 딱 뗀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쫙 플레인으로 늘려가지고 붙였는데 이거나 실린더에서 한 줄을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치나.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음, 일단은 어, 근본적으로 어, 그 약간 어. 원 구 위에서 한 점을 똑 떼버리는 거는 약간 커넥티드가 깨지는 것도 일단 먼저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린더도 이렇게 자르는 거는 이제 그래도 펼쳐도 이제 이어져 있는데 반대로 가로로 잘라버리면은 이 실린더가 두 동강이 나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스피어에서 한 점을 뗀다고 해서 커넥티드가 무너지진 않죠. 그 한 점과 직선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실린더도 이제 이 직선 파트를 떼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점 파트를 뭔가 이제 네. 상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재밌다. 이 네. 배동선 선생님의 그림에 나와 있는 빨간 선, 그 초록선을 이제 실린더 위에서 생각을 해서 길이를 재나, 여기서 평면으로 놓고 길이를 재나 같은데, 근데 스테레오 그래픽을 이제 구면 위에서 어떤 곡선을 예를 들어서 대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스테레오 그래픽을 하면 똑같이 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길이는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그쵸. 그래서 강성원 선생님이 채팅창으로 길이가 좀 이제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게 아이소메트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린더를 잘라서 펼치는 건 아이소메트리인데요. 길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네.
실린더 상의 모든 음, 점에서의 길이를 이렇게 펼친다고 해서 길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근데 대원을 프로젝션 했을 때 원 모양이 나오는 게 맞나요? 대원을 그건 프로젝션 했을 때 원 모양이 해보고 나와요? 직선이 얘기를. 나오지 않나요? 원 모양, 원 또는 직선이 나오죠. 네. 요거 말고, 이렇게 대원. 원 또는 직선이 나오죠. 원, 네. 원 나오죠. 네. 근데 그 방향, 김록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방향의 대원은 적도밖에 없지 않나요? 요렇게 비스듬한 것도 아, 내리면 원이 비스듬한 나오나 것도, 네, 그러니까 그 궁금했어요. 북극점을 지나지 않는 모든 대원은 다 그, 원이 나오죠. 모르겠죠. 이제 네. 타원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리면은 원이 나오나 타원이 내리면, 나오나 정수희 뭐 타원이 나올 선생님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보시겠어요? 하네. 뭐 어쨌든 네, 뭐 해보고 재밌네요. 네네 보여주세요. 아, 네. 숙제, 약간 숙제, 시키는 게 재밌으실 것 같은데. 숙제. 타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웠습니다, 두 번. 어, 제 건 어, 지웠습니다. 어, 윤록기 선생님 숙제. 아니, 저, 저도 뭐지, 하나 지워. 더 상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뭐 만약에 저런 재밌어 하시니까. 실린더에서 네네. 약간 지오대식을 하나로만 제한을 시켜주면은 뭔가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그냥 헬릭스만 정해가지고 뭐 동치 관계를 준다거나 뭔가 같은 헬릭스 위에 있으면 같은 점이다.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치 관계를 주고 코션트를 하면 또 뭐가 나올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기도 그 하고. 정승민 선생님 숙제. 코션트 한번 해주세요. 네. 아, 근데 네. 되게 헬릭스가 신기하잖아요. 왜냐면은 위로 올라가려면은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나선선처럼. 네. 그래서 네네네.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 그거보다, 저는 사실 실린더에서 재밌는 거를, 지오데식 관련해서 뭘 재밌는 걸 보냐면, 여기 이제 위상수학 좀 보셨잖아요. 정승민 선생님만 보셨나? 다른 선생님들은 혹시 리스트를 보니까, 정승민 선생님밖에 모르실 거. 가능성이 정승민 선생님 정도인 것 같은, 김찬 쌤도 좀 아실 수도 있고, 펀더멘탈 그룹 아시나요? 커버링 스페이스? 제가 그쪽을 아직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찬쌤은 아실 것 아, 같은데, 네. 네. 거기를 보면은 실린더의 지오대식을 굉장히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럼 좀 밀어둘게요. 네. 나중에. 위상수학도 알제브레이크 토폴로지 딱 초반부 진짜 재밌게 얘기할 것들 많이 있는데. 펀더멘탈 그룹하고, 호몰로지하고, 네. 재밌게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랑 상관없는데, 그 네. 예전에 90년대 아마 초창기 수능 문제에서 음.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최단 거리가 올라가냐, 그 문제가 한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킬렉스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생각나네. 네, 그럴 수도 뭐, 연결이 될 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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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약간, 그냥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이 실린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실린더를 펼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그냥 쭉 늘어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오른쪽이랑 왼쪽 사이드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붙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근데 이게 말아가지고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종이가 둘둘 여러 번 말려 있었으면, 얘가 하나가 더 있겠죠, 이렇게. 납득이 되시나? 그러니까 아, 종이가 두 겹으로 두 겹으로. 말랐다는 건가요? 네, 두 아, 겹으로. 네네. 네, 두 네. 겹으로 말리고. 근데 이게 뭐야. 이 두 겹으로 말릴 수도 있고, 세 겹으로 말릴 수도 있고, 네 겹으로 말릴 수도 있고, 그쵸? 음. 그리고 네. 어? 상상하면은
잠깐, 네. 두 겹이면 이렇게 겹치는 게 두 겹 아닌가요? 이게 이어진 거란 말씀이시죠, 지금? 두 번 말았다는 거예요. 종이가 하나 있고, 얘를 한 번 말아서 끝을 붙이면 실린더 하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네. 하지 않고, 얘를 한 번 더,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말아요. 음. 네네. 네. 네, 두 겹. 네. 그쵸.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이상적으로 또 이제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무한히 넓은 평면을 계속 말아요. 이렇게 슉슉슉슉슉슉슉 말아요. 그러면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 R2 평면이 딱 있는데, 여기 이 파트가 실린더 한 번 감은 거. 이 파트가 두 번째 감은 거. 이 어, 파트가 세 어, 번째 어, 감은 거. 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 어, 그리고 반대로도 갈 수도 있겠죠. 어. 그럼 플레인 전체가 이렇게 실린더들의 카피로 덮이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린더. 어. 여기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 이렇게.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네. 아까 배동선 선생님 그림이 얘가 B였나요? 그리고 네, 얘가 A였나요? 네. A가 카피가 무한개가 나오죠. 음, 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랑 얘를 잇는 거, 얘랑 얘를 잇는 거, 얘랑 얘를 잇는 거, 얘랑 얘를 잇는 거 나오죠. 이게 강성호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거죠.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그리고 아, 여기로 갔다가 아.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세 번째고요. 음. N겹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N겹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카운터블 게임입니다. 카운터블 인피니트 게임입니다. 네. 네네네네. 지금 이렇게 지우대식 계속 나오죠, 이렇게. 네. 오. 얘네가 지우대식입니다. 네, 전부. 음. 네. 그래서 이게 펀더멘탈 그룹을 혹시 보셨으면 얘가 펀더멘탈 그룹이거든요. 루프가 몇 바퀴 도느냐의 얘기랑 관련이 있거든요. 아, 여기까지. 점점 선생님들 표정이 미궁으로 빠져가지고. 근데 이런 관점 좀 신선하지 않나요? 네, 어쨌든. 근데 루프는 신기하네요. 자기 제, 자신으로 돌아오는 걸 루프라고 하지 네, 않나요? 제 마음속에 루프는 돌아와야 네. 루프라서. 안 돌아오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군요. 아이, 일로 이렇게 아,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네. 가면 루프잖아요. 이렇게 가면. 네네네. 이렇게 가면. 네. 결국에는 뭔가 자기 자신이랑 같은 높이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만 지오대식이 유일하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저렇게 음, 무한하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파이 1을 보고, 파이 1, 파이 1, S1을 보시면 이제 그 제가 한 이야기가 언젠가는 와닿으실 걸로 믿습니다. 이게 이 얘기한 거예요. 커버링 맵이라는 개념. 네. 이쪽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그 위상은 위상대로 할 가치가 있는데, 그, 채널지기 선생님이 이쪽 방향으로 잘 안 하시긴 하셔가지고, 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위상사학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네. 이쪽도 재밌습니다. 파이원. 파이원이라는 그룹이에요. 얘도 써드려야겠다. 네. 펀더멘탈 그룹이라는 녀석이고요. 네, 줄어들지 않는 루프가 몇 개나 있을까를 그룹 스트럭처로 나타낸 거가 펀더멘탈 그룹이고요. 네,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커버링 맵입니다. 쭉쭉쭉. 네, 재밌어요, 얘도. 네.
어쨌든 실린더의 지우대식에서 여기까지 사이드를 썼는데 어쨌든 네, 저는 재밌어요.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혹시 또 뭔가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냥 실린더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예제로서는 딱 그 정도였는데. 네, 그 다음이 사실 이쪽이 좀 숙련도가 필요한 파트인데 이거 진짜 다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뒤를 하시려면, 따라오시려면. 네. 근데 뭐, 미분기화를 내가 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필요하신 분만. 미분기화를 할 것 같으신 분은 이 연습을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네. 저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그 지오데시, 실린더에서 지오데식의 형태는 어느 정도 빠르게 생산이 되고, 점 두 개가 찍혀 있을 때 몇 개 나올지 같은 것도 대충 무한하게 나오겠다 이런 직관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점 두 개가 찍혀 있을 때는 존재하는지라든지 아니면 몇 개나 나올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인 거는 모릅니다. 네.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포뮬레이션을 하려고 하죠. 두 점 사이를 잇는 지우대식이 항상 존재하는 경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뭐, 없는 경우는 어떤 예제가 있으며, 언제는 확실히 없으며,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뭐 약간 이제 미적분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공부들은 많이 되어 있죠. 네. 네. 되게 깊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 항상 있나요? 네. 짧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네, 깊은 질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정승희 선생님 거기에 더 코멘트 하나 더 하면, 그러니까 두 점 사이를 잇는 지우대식이 항상 가장 짧은 패스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그쵸? 항상 가장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짧은 거리를 얻어내는 녀석은 항상 지우대식이어야 해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네.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거리를 만들어내는 커브는 항상 지우대식이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또 티어렘이 있어요. 네. 네. 이 계산, 이거 써보는 거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노테이션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진짜 DNP를 행렬로 적는 한 가지 방법.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컨드 펀더멘탈, 뭐, 퍼스트 펀더멘탈 폼을 이제 코에피션트로 적는 방법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세컨드 펀더멘탈 폼도 비슷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문자 EFG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네. U 프라임 두 개가 짝지어질 때의 개수가 2고요. 그 다음에 UV가 섞이는 게 F고요. V 두 개가 나오는 게 G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봐두셔야 나중에 뒤에 계산해서 덜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여기서 또 뭔가 또 할 만한 코멘트가 있나?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가우스 맵과 컴패터블 한 녀석으로 잡습니다, 보통. 네.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정확하게 그 방향을 가리키게. 반대를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UV를 뒤집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통일을 해야지 일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IJ를 진짜 코에피션트로 찾아내려는 짓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행렬을 풀면 나와요. 네, 그래서 얘가 DNP의 행렬 표현이거든요. DNP의 행렬 표현인데 DNP의 행렬 표현을 요 행렬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가우시안 커베처 공식을 의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그 평균, 트레이스를 취해서 평균을 하면은 이제 민 커베처가 나오죠. 네, 뭐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트레이스 괜찮으신가요? 트레이스? 그 선형대수. 네. 아이겐밸류 두 개의 합은 네, 그 트레이스죠. 트레이스랑 같죠. 네, 이게 어색하시면 선형대수를 다시 돌아가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A11, A21 그 행렬 표현을 적을 때 보통 네, 행렬은 그 밑에다가 A21을 적잖아요. 네. 근데 항상 다른 책들도 봐도 그 세컨드 펀더멘탈 폼의 행렬 표현만 그 A12를 밑에 적더라고요. 그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아마 얘랑 맞추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혹시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 A11, A12. 이거 왜 그러냐? 아, 예, 예. 예, 이거 A11, A21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저, 행렬은 보통 이제 로우가 먼저니까. 네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황재호 선생님 질문은 이제, 뭐야, 얘만 그런 것도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음, 레퍼런스가 얘만 이런 것도 아니야. 또 미분기하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적네?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거죠. 네. 네.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여기서 투원이라고 적었네요. 맨날 헷갈려요. 저는 일부러 first fundamental form 그렇게 되고 second fundamental form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닌가 보네. 이게 약간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노멀 벡터가 컬럼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DNP의 트랜스포즈가 돼요. 지금 아까 말을 음. 잘못했네. 좀 더 정확하게 음. 할게요. 얘가 DNP의 트랜스포즈.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원래 DNP를 이렇게 행렬 로테이션을 이렇게 적잖아요. 진짜 황재현 선생님 말하는 컨벤셔널 행렬 로테이션. A11, A21 이렇게. 그러면은 NU가 이 컬럼 벡터가 되잖아요. 네, NU가 이 컬럼 벡터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세컨드 펀더멘탈 폼의 개수랑 연결하면은 NU하고 XU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둘 다 UU를 취해서 이게 2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NU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엮이거든요. 여기서 뒤틀렸죠. 지금. 어, 아, 네. 여기서 이렇게 적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뒤집어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적었으면 이게 이렇게 합쳐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합쳐질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합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알려면 얘의 인버스를 이쪽 왼쪽에다 곱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미묘하게 조금 다를 뿐?
뭐 큰 차이는 없다.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모르겠네. 음, 나중에 뭐 제가 도칼모 저자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굳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럼 아니가?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네. 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항상 궁금했었던 건데, EFFG를 항상 생각할 때 쿼드라틱 폼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앞에 같은 벡터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그래서 저 행렬로부터 항상 뭔가 실수 같은 게 나오는 형태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형태를 보고 나면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거든요. 행렬을 그냥 보고요. 이제, 네. 네네. 행렬, 진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녀석일까? 이 EFFG가. 그리고 스몰 EFFG도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기는데, 음, 왜냐면 이 DNP가 First Fundamental Form을 또 다르게 보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직관이 하나도 안 서더라고요. 음, 그리고 다른 책들을 봐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그거 보인다. 그, 죄송합니다. 배동 선생님, 연관이 돼요. 연관이 되는데, 배동 선생님 예전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쉐이프 오퍼레이터가 이거다. 저 라고,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LLM이 했었다고. 네네네. 네, 이거, 이거 맞죠, 얘. 네네. 지금, 그거, 그러니까, 요 빨간색 버전으로 행렬을 적은 다음에, 얘를 다시 적으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제가 방금 해보니까 저게 라지가 그러니까 이게 first fundamental form 너무 길어서 그냥 1이라고 있습니다. second fundamental form 그냥 2라고 하면 네네. 라지 EFG로 표시가 된 게 1이고 네, 스몰로 표시가 된 게 2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 인버스 2로 한 거랑 쟤는 지금 보면 2 인버스 1이거든. 2 1 인버스거든요. 근데 행렬은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저게 좀 이상하다 근데 생각을 했는데. 트랜스포즈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EF 그래서, 트랜스포즈가 그런 제가 그래서 거니까. 이렇게 적어야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말고. 이렇게 말고, 이렇게 적어야 나와요. 네. 그래서 방금 네네네.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트랜스포즈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이렇게 적으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적으면 얘가 나오잖아요. EFFG하고 A11122122 이렇게 나오고, 왼쪽은 여전히 EFFG.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 넘겨가지고 나오죠. 얘 넘겨서. 네네. 네. 근데 이제 DMP, 마이너스 DMP가 쉐이프 오퍼레이터니까, 원 인버스 2가 나오죠. 네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쉐이브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여요. 평면에 있는 벡터 하나 잡았을 때 뭔가 가우스 맵이 어떻게 잘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딱 그려지는데, 심상이 그려지는데, 이 I 인버스랑, 펀더멘탈 원폼, 아니지, 뭐지?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인버스랑 세컨드 펀더멘탈 폼의 곱이 제가 생각했던 쉐이브 오퍼레이터의 직관이랑 맞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맞춰지는지가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거는 조금, 뭐, 맞춰보면 될 텐데, 약간 여러 가지 노하우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수고를 드릴 만한 부분이냐, 그 부분에서 약간 미지수라서, 혹시 이제 황재 선생님이 이걸로 맞춰가지고 한번, 시도를 좀 해보시고, 예, 뭔가 결론이 나거나 결론이 안 나거나 하면은
그 뭐 디스코드에 올려주시거나 뭐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네, 또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이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텐서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텐서가 좀 따라가기가 좀 짜증나기는 한데 이런 면에서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다루고 있고 이 트랜스폼을 취해서 얘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저 1 인버스를 취해가지고 얘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약간 이런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고민하면은 조금 이거 리니어 트랜스폼 아닌가? 이 정도에서만 일단은 의구심을 갖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텐서 이야기할 때 다시. 네. 네네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날카롭고 좋은 질문. 네. 근데 일단 현재 스테이지상 이 행렬 자체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쿼드라틱 폼을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쿼드라틱 폼도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뭐 XTAY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행렬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행렬이 쿼드라틱 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 정도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쉐이프 오퍼레이터를 서로 다른 10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기.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뭐지? 어, 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숙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막 10가지 다른 방법이 이게 발에 걸리면, 그거는 해봐야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근데 뭐 내가 만난 적도 없는 10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내라. 이런 숙제는 약간 물음표. 어쨌든, 제 취향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냥 2차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기. 네. 그래서 프린시플 커베처가, 얘가 진짜 그렇잖아요. 얘가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요 성질을 만족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H제곱이랑 K가 같으면 엄빌리컬이 됩니다. 프린시플 커버처가 같아지면서. 되게 웃기죠, 이것도. 네. 네. 뭐, 이것도 그냥, 네, 리마크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코멘트? 네, 뭐, 미분기가 제대로 좀, 계산법 같은 것까지 다 익숙해지고 싶다 하시면 이거 다 한번 해보세요. 네. 추천합니다. 이거 해보면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추천이지. 그 별거는 아니고요. 네네. 무슨 별건 아니고 저는 그냥 라지 EFFG는 뭐 잘 외워졌는데 혹시 세컨 펀더먼트 이 스몰 EFG 뭐 외우는 팁이나 이런 거 있나요? 혹시나? 그런 건 없나요? 여기. 그냥 아, 네. 유요? V.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왜, 다른 거 혹시? 아니요. 아니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EFG도 그렇잖아요. E도 네네. XUXU고, 네네, F도 맞습니다. XUXV고, 응, 네. 네. 근데 이 세컨드 펀더멘탈 폼은 이 자리가 N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가. 네. 응,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네. 한번 적어 보시면 규칙성이 네. 보인다는 게 신기해서 좀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규칙이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포지션은 이 포인트가 일립틱이냐 하이퍼볼릭이냐가 그 주변에 그 P 주변의 곡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려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립틱이면 네이버드 작은 네이버드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어 이 네이버후드의 모든 점은 그 탄젠트 플레인의 한쪽 사이드에만 놓여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일립틱이라는 뜻은 하이퍼볼릭은 어떤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이 탄젠트 플레인의 양쪽에 점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커버처가 0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딱 정확하게 그거죠. 뭐야, 어, 임계점의 이계도함수 테스트? 네, 뭐, 그런 거죠.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0이면은 모르고, 뭐, 파지티브면은 극소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걔랑 상관 있는 거.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일 때, 이렇게 약간 테일러 익스펜션 스타일로 리메인더를 이용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차가 그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 네, 이 아규먼트도 조금 볼만합니다. 네, 미적분학에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잘 써가지고 이 어떤 함수의 그 로컬한 이제 비헤이비어를 볼 수 있는 테크닉. 네, 이것도 한번 배워줄 만한 테크닉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제가 도카르모의 한 파트를 그냥 리딩으로 넘겨버린 건데, 그래서 가우시안 커버처가 지오메트릭하게 뭐냐? 이런 겁니다. 네. 그, 에리아가, 에리아가 어떻게 변하느냐. 약간, 근데 사인드 에리아 저게 무슨 말인지 사이드 에리아. 모르겠어요. 이게 에리아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나뉘는 건지. 물론 식이 맞으려면은 이제 사인드 에리아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이걸 이해하시려면 한 책을 한번 보시면 되죠.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그 어떤 영역에서 그 가우시안 커베처를 적분을 한 게 그 영역의 그 가우스 맵의 이미지랑 같다 이런 걸 공부를 했었는데 네. 뭔가 그거랑 좀 연관이 있어 보여가지고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아, 예. 그 방금 이야기도 사인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우스 공률 다 적분하면 0인 걸 알고 있는 토러스가 있는데 네. 가우스 맵으로 통째로 보내면은 이제 두면 두 번 가면 그게 나올 테니까 0이 안 나오잖아요. 사인을 생각하는. 두 번은, 그쵸. 그게 사인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반대로 그 감아서 그런 침상에서. 거죠. 네. 반대로? 네. 반대인 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볼륨 폼이 뒤집어집니다. 에리아 폼이 뒤집어져요. 네. 그러니까 점을 점으로 보낸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에리아 폼이 뒤집어집니다. 노말 에리아 때문에. 폼을 에리아 폼으로 보낸다는 건 무슨 얘기죠? 네? 네? 그 왜 뒤집어진다는 건지 그게 이게 스피어를 두 번 감을 때 보시면 돼요. 네. 전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XYZ가 있으면 X 크로스 Y가 Z이고 바꾸면 방향이 바뀌려면 Y 크로스 X 하면 마이너스 Z인데 그것 때문에 반대 뭐지? 그 사인이 뒤집어진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네, 아, 네네. 약간 오리엔테이션 관련된 네, 그 것 같아요. 얘기입니다. 네, 아, 네. 네, 그거예요. 네, 저도 가우스 공률 좀 하면서 좀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뭔가 곡선의 공률은 이제 명확한데 사실 그 곡선의 공률을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 곡면의 공률로 본다는 것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찾아봤을 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곡면에서 삼각형을 그렸을 때 뭐 각도를 더해서 180도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래아와 결부돼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뭔가 볼 수 있는 해석 같은 것들이 있나요? 결국에는 아래아만 걔가 있는 게 이제 아니라. 가우스본해랑 그 평행수승을 이용한 정의랑 상관이 있죠. 음, 네, 그 가우스 본에서 닫힌 영역을 어떤 삼각형으로 본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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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뒤에 나올 건데, 네, 가우스 공률을 또 해석하는 방법이 또 거기에 있고요. 네, 이게 사인드 에리아가 된다는 거는 한번 보세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떻게 잘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좌표계가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 토러스 한번 해보시면. 네. 네. 그리고 그게 이 사인드 에리아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요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 네, 네. 그 델타가 줄어들 때 그 델타보다 빠른 속도로 얘가 줄어들면 0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얘가 약간 뭐 델타 제곱이랑 비례한다. 그럼 리밋을 취하면 0으로 가잖아요. 그쵸? 얘가 델타랑 해야지만 뭔가 컨스턴트가 나오겠죠. 속도상. 얘가 요런 식으로 적혀야지 나오겠죠. 5델타. 네. 네, 5델타에서 사인이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포지티브가 나올 수도 있고, 네거티브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사실 에리아에 관련된 거는 저는 이거 생각하시라고. 이거, 음, 안정면. 네. 이거 아, 프링글스 찢어가지고 펼치면은 오버랩 되죠? 얘는 그대로죠? 얘는 파먹었죠? 네. 이 이야기. 그래서 이제 파먹은 게 그 파지티브가 나온다. 네, 한번 보세요. 네. 네. 보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네, 이게 보면 겹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안장점에서 보면은 얘가 n이 이렇게 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겹쳐요. 네. 보세요, 보세요. 그래서 아고라에서 보고 다음 주에 네네네. 네. 발목을 진도의 발목을 네. 네. 방송 선생님이 보낸 파일에 숫자 1, 2, 3, 4가 있는데 이걸 트래킹하는 게
구호랑 관련이 있는가? 이런. 그, 이- 엘립틱 좀, 포인트는 1, 2, 3, 4가 순서가 똑같이 가고, 네. 뭐냐, 하이퍼볼릭 포인트는 순서가 바뀝니다. 그 얘기인 것 아, 같습니다. 맞나? 잠깐만요. 저도 말해놓고 보니까 맞나? 방향이 아니? 연대가 된 건가요? 아, 아니,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한번 맞구나? 아, 네. 보시고, 네, 네. 보고 나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봐야 되는 거가, 네, 궁금하면 보시면 되죠. 네. 저는 안 궁금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오대식의 다른 포인트, 다른 관점입니다, 이거. 네. 이거는 지오대식의 다른 관점인데, 그 변분법의 아이디어를 쓰는 상황이에요. 네. 안 보셨죠? 선생님들 이 부분 안 보셨죠? 봤는데, 좀, 이게 재밌어 보여서, 그 앞에 안 보고 여기서부터 보긴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렉처잖아요, 그건. 네. 어쨌든, 한번 보시고요. 이게 그 정승민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랑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최단거리 찾는 법이랑 상관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이렇게 어떻게 바꿔도 랭스가 짧으려면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니까 요, 요, 요 여러 가지 바꿔서 얻은 이 커브들 중에 이 커브들의 랭스를 봤을 때, 어, 아니지. 이게 이제 연속해서 커브를 바꿨을 때 랭스를 보면은 내가 처음에 골랐던 게 가장 짧은 거리였다면 이 랭스들을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미분해서 0이 나와야 될 거니까 크리티컬 포인트가 나와야 될 거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L 프라임 제로가 항상 0이 나와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더블 프라임이 그 V라는 베리에이션 필드와 그 수직이면 네 아니지. 네, 수직이면 0이 나오죠. 네, 맞죠, 맞죠. 근데 이 노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저 네, 인테그랜드 안에 있는 게 그럼 0인 것이 음, 이 알파가 지오덱인 거랑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로 이해를 했는데, 네. 물론 J가 모든 다 포함해야 돼서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왜 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적분을 J를 어떻게 잡든 간에 이게 L 프라임이 0이라는 거는 그건 이제 아내가 0인 경우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게 0인 것이 이제 그 아크넥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조건을 걸면은 T 방향과 내적한 것도 0이 돼가지고 이제 서페이스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이 수직이 있다까지 그것까지 이제 됐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거를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뭐죠? 잠깐만. 지금 알파 더블 프라임이 노말인 건 괜찮다고 이게 그 하셨잖아요. 네. 프로포지션을 보면은 네. 그 오른쪽 게 성립하면은 지오대식이 된다라는 거고 네. 네. 근데 그 오른쪽이 하면 지오대식이 된다는 거의 아이디어가 위에 써 있는 계산이 있고 네.
위에 써 있는 계산을 잘 보면은 저 L 프라임 0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V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 내적한 거를 적분한 것으로 써지는데 그 적분이 J랑 상관없이 0이려면은 그러면은 모든 점에서 더 안에 있는 값이 0인 경우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가 지우드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왜냐면은 알파가 지우드식일 때 이 식이 0이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데 어떤 면에서 이 식만 따라갈 수 있으면 반대가 좀 헷갈려서요. 프로포지션에 반대로 가는 게 좀, 뭐 그것도 있고, 그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재밌다라는 감상이 있었어요. 왜, 이 노멀 베리에이션을 생각한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고 미니멀 설페이스 쪽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커브하고 다른 모든 커브를 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 뒤에 질문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앞에 질문은 이거는 되게 중요한 피스라서 나중에 그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게 왜 되지? 네. 네, 이거는 고민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써보세요. 안에 게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적어보세요. 증명처럼. 네, 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네. 근데 그렇게 적어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음, 네. 잘 돼요. 네. 그러면은 그 굳이 증명을 할 때 J를 생각을 해서 J의 그 클로저? 저 J 바를 생각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가요? 방금 말한 게 진짜 되는지 확인하려면 저 피스가 필요해서 그냥 증명 1년 입장에서 그냥 I로 증명을 쓰면은 증명이 안 되는 건가 이런 궁금함이 우선 순진하게 들긴 해서요. 왜 음, 저렇게 했을까? 끝점을 포함하지 않고 싶어서라고 하면 될까요? 끝점을 포함하면은 끝점이 똑같은 걸 생각하고 싶어서 네. 그런 건가요? 네. 같은 끝점인 곡선을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같은 끝점이어도 요렇게 가는 것과 요렇게 가는 거 생각하면은 그거는 J를 잡을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랑 이렇게. 네, 걔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해야 되지? 왜 생각하기가 싫은 건지 궁금합니다. 귀찮아. 생각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럴 네. 수 있겠다 싶은데. 귀찮아서 그랬어. 그- 귀찮아.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제가 S2에서 그 변분법 써서 GOD시 구하는 계산을 해봤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랭스로 생각해가지고 이 그 랭스를 미분한 게 0인 걸로 해서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 과정은 되게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는데 계산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그 LLM과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때 이제 에너지로 대체해서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음, 그 랭스로 보는 거를 어떻게 에너지로 생각해서 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해도 되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복분하는 내용을 바꾸는 건가요? 그게? 그, 어, 음, 랭스로 계산하면 계산 과정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네. 좀 지저분해져서, 네. 약간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면, 그 두 분의 질문이 약간 방향성이 연관이 있어서, 조금 추상적으로 조금만 코멘트를 한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어, 이렇게 J바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렇게 해도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도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해도 얘가 돼요. 이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J바를 이 컨디션을 안 주고 I 전체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것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그냥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 수학의 모든 스테이트먼트가 가장 최적화된 스테이트먼트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좀 그 과정을 좀 더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스톡합니다. 네, 항상 그런 식으로 꼭 이래야만 하나? 여기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면 안 돼요. 별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거기서 너무 오래 지체하는 거는. 네, 그것보다는 왜 이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달성하려고 했을까? 네. 그것보다는 약간 이런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이 질문보다는 이게 뭘 좋게 만드느냐?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게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이용이 됐느냐? 이 질문이 조금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에너지도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얘를 제곱해요. 얘를 제곱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똑같이 변분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에너지를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으나 랭스를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으나 똑같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는 계산이 편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달성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원하는 걸 달성하기 편한 점에서 그리고 그 계산이 더 편해지는 측면에서 네. 에너지를 보는 거 자체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 에너지로 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음, 에너지를 네, 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막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제곱이 걸려 있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분을 할 때는. 미분을 할 때는 위에 제곱이 걸려 있으면 편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원래 지오대식이 그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오대식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 이제 컨스턴트 스피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스턴트 스피드를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 별로 다르지 미분했을 때도 되게 나오는 결과가 똑같아집니다. 네, 약간 그런 또 여러 가지 직관이나 경험들이 작용을 하지 음, 않았을까? 에너지를 네. 생각할 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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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곱의 적분. 네. 근데 또 제곱을 고려하는 경우가 되게 이제
해석학 이쪽 일을 하다 보면은 종종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 거리 함수는 스무스하지 않은데 거리 함수는 이제 그 시작점에서 스무스하지 않잖아요. 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곱하면 스무스가 되거든요. 음, 포물선이 되면서. 포물면이 되면서. 네. 약간 그런 것, 그런 노하우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뭐, 감사합니다. 네,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오히려 약간,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지? 여기서 너무 그 힘을 빼기보다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를 배운 다음에 다른 데서도 뭔가 이거 할 일이 있을 때, 이거 제곱해서 대신해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네, 좀 더 그 이득 보는 법. 아, 약간,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 변분법은 언제나 굉장히 쓸모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여기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 하시면은, 그, 얻을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너무 막 대충 써가지고, 이거 책 보고 쓴 게 아니거든요. H라고 아, 썼는데 H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 H는 뭔가 저 V 방향으로 잰 높이겠거니 원래 그렇게 쓸 생각, 거였거든요. 네, 원래는 그런 걸 여기, 생각했을 것 같다? 원래는 H하고 노말, 네. 이제, 노말 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V를 이렇게 쫙 왜냐면은 찍으면, 뒤에 미니멀 설페이스에서는 또 H를 쓰니까. 그거는 책에 있어서, 네. 아, 책에 있어서 그건 그냥 또, 제가 베껴도 네. 됐었기 때문에 별 그게 귀찮은 게 없었고, 근데 지오데식은 이제 책에 없는 거를 제가 쓰려다 보니까 제가 지어내야 되는데, 영 귀찮아가지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니까 진짜 변분법을 제대로 보시려면은 여기서는 노테이션이랑 이런 거를 조금 무시하고 아이디어만 좀 보시다가 뒤에 미니멀 서피스는 이제 그 조금 그래도 엄밀하게 적혀 있는 편이니까 그거를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이 부분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직접 보시고 변분법은 쓸모가 많습니다. 변분법은 변분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저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쓸모가 많기 때문에 네. 오, 네. 그게 탑 새로운 저널입니다, 심지어. 문법을. 심지어 와, 수학에서, 순수 수학의 탑 저널이에요. Calculus of Variations and PDE. 네. 어, 그만큼 쓸모가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네, 한번 배워두시면, 용,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Continuous Perturbation을 해가지고, 원 파라미터 패밀리의 미분을 가지고, 막,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그 변분법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는 사실 이 변분법으로 지오데식을 소개한 다음에 미니멀 서피스를 이야기하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혼동을 줄이기 위해 책의 정의를 따라갔는데 패러메트라이즈드 서피스라고 따로 정의를 하고요. 그냥 이거는 그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이 하나, 패러메트라이제이션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가는 건데 여기에는 그 조건을 안 걸었어요. 그 뭐야 뭐 호메오모픽 투 이미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안 걸어가지고 얘는 이론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꼬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R2에서 뭐 사각형을 이렇게 잡았는데 요 절반은 뭐 한 뭐 이렇게 방구로 보냈다가 이 나머지 절반은 이쪽으로 뚫고 나오기에 이렇게 서피스로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리본이 돌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뚫고 나오는 이런 거. 이런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레귤러 패러메트라이즈 서피스는.
네. 그래서 요런 서피스를 미니멀이라고 부르는데 이 민 커베처가 모든 점에서 0이면 미니멀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레귤러 서피스의 미니멀리티는 이제 모든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이 미니멀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의는 이거예요. 민 커베처가 0인 겁니다. 정의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걸 미니멀이라고 부르느냐? 이거에서 이제 이게 그 면적의 크리티컬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노멀 베리에이션 걸고 네, 에리아를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면은 네, 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 베리에이션을 한다는 게 이런 뜻이고 네, 그래서 계산을 열심히 하면은 이 노멀 베리에이션, 노멀 방향에 적당한 강도를 둬가지고 이제 서피스를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바꾸는 상황에서 이 컨티뉴어스하게 바뀌는 에리아들을 A 오브 T라고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을 미분해서 제자리에서 미분한 걸 계산하면은 딱 요렇게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민 커버처 H가 나온다. 요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니멀은 정의에 의해서 h가 0이면은 a 프라임 0이 무조건 0일 테니까 되는 거고요. 미니멀이면 크리티컬 포인트다라는 건 되는 거고. 근데 크리티컬 포인트면 미니멀이 되겠느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아기먼트를 하죠. 아까 그 김록기 선생님 지오데식 관련된 질문 하신 것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거는 해석학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네. 여기 안 보셔가지고 지금 다 코멘트하기 힘드시죠? 네, 3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를, 궁금하긴 어, 한데. 네. 이 부분은 한번 내용을 보시고, 네, 이것도 변분법 파트고요. 그래서 이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요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 커베처가 0이라는 것은 그 에리아 펑셔널의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Compactly supported normal variation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생각해요. 네, 팩티드, 솔포티드, 노멀 베리에이션. 네. normal 그, 뭐, variation, J 생각한 거랑 비슷한, 네, 그쵸, 그쵸. 딱 그, 거기만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조건이 그 compactly supported normal variation이 더 뭐야, 어, 더 제약적인 조건이잖아요. 모든 점에서 노멀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네,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크리티컬 포인트를 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먼저.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문제를 확장을 하는 거죠.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그 노멀 베리에이션이 뭐 진짜로 전체 노멀 베리에이션을 신경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필요하면 확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할 이야기가 있고 이 녀석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또 몰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네, 이 얘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쪽 리마크도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은 뭐 거의 이제 2시간 했으니까, 선생님들도 아직 여기까지 다 못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다음 주에 여기부터 해가지고, 뭐, 여전히 강의는 안 할 겁니다.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프로프 같은 거. 네. 필요하면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스커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구체적이지 않거나 방향성이 조금 이제 그, 뭐, 제 생각에 좋은 방향성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으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자를 수가 있어요, 질문을. 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쪽은 거의 서베이 리마크인데 이 뒤쪽은, 여기 뒤쪽은, 네. 이 부분 아마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 네. 라는 뭐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네. 아무튼, 대충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2시간 이제 됐으니까.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일단은 레코딩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